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일하는 방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혼자 내가 열심히 하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과 AI가 워낙 발달해서 혼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압박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내 말투와 표정이 상대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내 장점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단점으로 뒤집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돌아보는 사람이 리더가 될 준비를 조금씩 갖추게 됩니다. 리더십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 중심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으로 일하게 만들기로 그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기준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고 일을 처리했나지만, 그 리더에게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게 되었느냐, 역량이 향상되었느냐, 팀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첫걸음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압박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내 말투와 표정이 상대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내 장점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단점으로 뒤집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돌아보는 사람이 리더가 될 준비를 조금씩 갖추게 됩니다.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짧게 이렇게 적어보는 습관만으로도 리더십의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리더십을 직책이 생긴 뒤에 배우는 것으로 미루지 않는 자세입니다. 공식적으로 리더가 되기 전에 작은 범위에서 리더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자원해 본다든지, 신규 입사자와 후배의 멘토를 맡아본다든지, 작은 프로젝트의 일정과 역할을 나눠보는 등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내가 다 하는 게 편하지만 일부러라도 나눠보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지금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먼저 질문해보자 같은 원칙을 잡고 실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십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실험 결과, 작은 피드백의 반복에서 체화됩니다. 세대 간 갈등을 성장의 자극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해석하는 틀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 싸움 났네 피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과 언어가 충돌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 조직이 배울 점이 뭐지? 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문제 행위가 아니라 학습의 시각으로 보는 순간 사람을 탓하는 대신 구조와 소통 방식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대 차이를 없애려 하지 않고 드러내고 이해하려 한다는 선언 자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율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각 세대가 자신의 가치와 불안을 조금 더 언어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통의 기준과 목표를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더 옳았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싶은 일의 원칙은 무엇인지, 우리 조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와 분위기는 무엇인지를 세대와 무관하게 합의를 해두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더글라스 코넌트는 캠벨스퍼의 CEO를 맡았습니다. 당시 캠벨은 가장 부실한 성과를 내는 식품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리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몰두했고, 과도한 비용 절감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닭고기 스퍼에 닭고기를 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더글라스 코넌트는 맨 먼저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명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곳에든 사람들의 자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죠. 그러자 캠벨 임직원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안일한 목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코넌트의 신념은 느리지만 빛을 발했습니다. 점차 임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사명선언문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논쟁을 시작했고, 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칼로리 스프, 통밀빵 같은 이런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영양분을 가진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재무성과 6년 연속 상승했고, 2009년 10월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회사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 목표가 없는 갈등은 감정 싸움이 되지만, 목표가 분명한 갈등은 전략 논쟁으로 바뀝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일하는 방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혼자 내가 열심히 하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과 AI가 워낙 발달해서 혼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다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혼자 하는 일은 AI나 다른 기기에 의해서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은 팀워크,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조직들은 어떻게 하면 그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더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구성 인물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략
전공한 사람이 쫙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 전공, 뭐 마케팅 전공, 미술 전공, 의사 다양한 인력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개진하게 되고, 이때 다양한 의견이라는 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뛰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부족한 건 다른 관점으로서의 해석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아이디어를 또 접목시킬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세대를 떠올릴 때마다 현실을 너무 일찍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린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철이 없어도 버릇이 없어서도 예전보다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계의 구조와 위험을 남들보다 너무 빨리 이해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 눈에 이기심으로 보이는 많은 태도들, 심지어 리더 포비아조차 사실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결국 요즘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마주한 환경의 압력과 리스크를 함께 바라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 모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